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께서 AI 에이전트를 쓸 때 이거 정말 안전한 건가? 라는 그런 걱정 없이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께서 진짜 오픈클로를 저만큼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정말 큽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 세미나 하나로 아니면은 제 강의만으로도 여러분의 보안을 100%뭐 제가 책임지겠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원래 완벽한 보안은 없거든요. 예, 보안을 한 6년 한 사람이 이걸 말하면 좀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고요. 많은 대기업들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회사들도 보안을 100% 책임질 수 있다고는 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 특히 오픈클로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변하고 있어요. 그만큼 불안정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픈클로를 100% 맹신하기보단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이 쓰는 범위를 넓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뭐 내가 AI에 대해서 잘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흔한 거거든요. 특히 막 바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분들 뭐 매일 정신없이 막 하루가 돌아가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남들은 이렇게 막 열심히 AI 쓴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파악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오늘의 오픈클로 세팅은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걸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세팅이에요. 좀 철학적이긴 한데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같이 이렇게 오픈클로가 생활을 하면서 부드럽게 질문으로 드러내주고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오늘이 제가 제공하는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그 스킬이 이제 오픈클로를 세팅하는 분들, 그리고 오픈클로가 이미 세팅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잘 사용하고 있지만 뭔가 확장이 좀 덜 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해뒀는데, 사실은 기본 세팅만 하고 방치해뒀거나 아니면 아예 세팅하지 않으신 분한테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스타일로 쓰고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복잡해질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따가 참고를 하시고 같이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오픈클로를 쓰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 최근에 나온 클로드 코드 채널스 나왔잖아요. 그게 비슷하게 어떤 뭐 텔레그램이라던가 이런 다른 채널에서 오픈 그 클로드 코드를 불러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그렇게 뚫어놓은 건데 그거랑 이 오픈클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저 채널스 나왔는데 그럼 이제 오픈클로 망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확장을 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안 하드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통 AI 에이전트 세미나 하면은, 빨리 세팅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것들부터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AI 에이전트, 특히 오픈클로우는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의 파일이나 여러분의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AI한테 집 열쇠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열쇠를 주되 어디까지 열 수 있는지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마당에 이 AI를 떨어뜨려 놓고도 방 열쇠는 주지 않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어떤 그 금고라던가 이런 열쇠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할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슬랙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게이트웨이 바인드입니다. 요거는 오픈클로에서 쓰이는 용어들이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픈클로가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환경입니다. 이 문을 어디까지 열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루프백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값이 루프백인데요. 이게 내 컴퓨터 안에서만 통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키를 주고 집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떤 방 안에 가둬두고 그 방 안에서만 생활해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다른 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그 컴퓨터한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 안전해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루프백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루프백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접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루프백 말고 랜 정도까지. 랜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집 안에서는 여기저기 생활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집 안, 밖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방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친구한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컴퓨터 안이 아니고 우리 네트워크라고 하죠. 우리가 공유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면은 이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지만 이 공유기 안에서 생활하는 뭐 내 핸드폰이라던가 다른 컴퓨터 옆방에 있는 그런 컴퓨터들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스 모드인데요. 이 열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예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복잡하니까 토크너스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AI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나 맞아라고 이렇게 비밀 열쇠를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뭔가를 할 때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쥐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랑 비슷한 건데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인증을 해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슬랙 얼로우 리스트인데요. 누구랑 대화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의 말만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떤 슬랙 채널 중에 가장 그냥 제너럴한 채널에다가 넣어놨어요. 만약에 텔레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냥 텔레그램 방 하나에다가 딱 가둬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가는 메시지만 보고 거기 안에서만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에서만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세팅을 해두고 다른 채널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무 채널에도 다 열어두게 되면은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라든가 다른 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AI한테 이상한 걸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테스트 채널 하나만 열고 안정되면은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들어도 괜찮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 점점 넓혀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줄 때 원칙이 있어요. 할 수 있게 해주되 확인 먼저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파일을 읽는 거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어떤 폴더 안에서는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막 이메일 보내기, 메시지 보내기, 뭔가 삭제하기, 수정하기 이런 것들은 항상 사용자 확인을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세팅해드린 시스템의 기본 철학인데요. 안전한 기본값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확장한다. 나 요거까지는 그래도 이제 허용해줘도 될 것 같다. 얘를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 여기까지가 오픈클로의 보안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세팅들은 오픈클로에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보안 쪽으로 많이 신경을 하고 있고 매 업데이트마다 보안 업데이트가 항상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스킬과 그리고 오픈클로를 명확하게 사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권한 설계 원칙 같은 것만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픈클로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에 하나 먼저 정해야 될 게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어떤 AI 모델을 쓸 것인가? 특히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쓸 것인가? 아니면 오픈클로의 그 챗GPT 코덱스를 쓸 것인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는 합니다. 가장 사실 안전하거나 아니면은 편리한 방법은 토큰을 발급받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API 키라고 해서 챗GPT에 들어가게 되면은 키 하나를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그걸 넣어서 그것만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편리하게는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스라는 인증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어스는 서브스크립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챗GPT 프로라던가 아니면은 그 $20짜리 아니면 $100짜리 그리고 클로드에도 클로드 맥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써도 $200를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면은 내가 결제했던 $100나 $20를 넘어가지 않아요. 다만 모델 자체가 이제 레이트 리밋에 걸려서 스탑 될 뿐이죠. 그렇게 하드 리밋에 걸고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원래 오픈클로우는 클로드 코드를 어스로 걸었을 때 가장 잘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클로드 코드에서 이렇게 오픈클로처럼 사용하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막아버리겠다라는 어떤 약관이 생겼고 지금도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은 사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권장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클로드 쪽에서는 이걸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오픈 AI에서는 더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픈 AI의 코덱스 그리고 챗GPT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덱스 연동으로 그래서 오픈클로어를 사용을 해볼 텐데요. 요거 제가 올려놨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실습을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 이 사이트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스킬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글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AI 모델에다가 이 사이트를 주면서 나 여기서 이거 하게 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아주 깨끗한 윈도우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클로드랑 코덱스만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코덱스로 이용을 해볼게요. 저거를 그냥 던져줘도 좋지만 코덱스 친구한테 메시지를 다 썼네요. 부끄러워 다 먹었네. 그러면 저는 클로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클로드로 세팅을 한 거고요. 클로드로 세팅을 한다고 해서 오픈클로를 클로드로 쓰는 건 아니에요. 세팅을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사이트 이용해서 설치해줘 라고만 간단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클로드가 채팅이 있고 코어가 있고 코드가 있어요. 코드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완전히 깨끗한 환경에서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시다가 어떤 게 안 돼요라고 손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권한을 허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진행할까요? 라고 하는데 뭐 진행합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난 건너뛰기를 설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우회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 클로드 코드가 뭘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클로드 코드 들어가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권한 우회 모드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 권한 우회 모드가 좀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렇게 막 다 오픈해 놨다가 뭐 하드디스크를 날렸다, 뭐 중요한 파일을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퍼스라던가 소넷 정도의 모델들은 그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99%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특히나 오퍼스 같은 경우에는 믿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퍼스에겐 저는 항상 권한 건너뛰기를 넣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오픈클로우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픈클로우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명령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려면 이렇게 파워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커맨드라던가 이런 곳에서 명령어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달 드리는 스킬을 사용을 하시면은 최대한 저런 어려운 거 없이 오픈클로우를 설치를 하시고 같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설치가 되는 동안 채팅을 한번 볼게요. 네, 메인 컴퓨터에서 바로 해도 정말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 문을 일단 잠궈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 안에 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제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을 열어두게 되면,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바인드를 루프백이나 랜으로 하지 않고 더 많이 열어두게 되면은 사실 누구나 들어와도 되니까 그 들어와서 이제 오픈클로 막 들쑤시고 막 방 안에 들어가고 금고도 열어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문만 잘 잠궈두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열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만약에 문을 누군가가 어떻게 막 창문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열쇠가 없다면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겠죠. 뭐 방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다던가. 그게 이 두 번째고요. 요 세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내가 이 오픈클로를 사용을 하잖아요. 슬랙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슬랙 계정이나 텔레그램 계정을 탈취했어요.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에서 슬랙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픈클로를 막 써보거나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슬랙이 탈취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채널 안에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서 들어오는 어떤 명령어들을 오픈클로가 듣게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사실 잘 지켜주셔도 내 컴퓨터에 사용을 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켜주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네, 도커로 설치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진짜 100% 안전하게 90%, 95% 안전하게 이런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도커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오픈클로의 기능을 다 저는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오픈클로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오픈클로로 나의 AI의 어떤 그 활용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커로 설치를 하게 되면 뭐 파일을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한다던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트라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내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서버에 설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채팅을 볼게요. 음, 레퍼지터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어, 이 친구가 활동할 수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폴더나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설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한글로 작성하신 이유, 뭐,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한글로 작성을 해도 크게, 뭐, 성능에 문제가 없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로컬에 오픈 클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쿠덱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보안사항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안에 다 어느 정도 게이트웨이는 루프백이고 토큰이 있어야 되고 슬랙 얼로우 리스트부터 시작한다. 규칙은 항상 먼저 지킵니다라는 이런 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보안 설정을 사실 보안이라는 게 이 편의성이랑 항상 시소 관계입니다. 보안 오래 하면서도 계속 얼마나 편리하게 아니면 얼마나 덜 편리해도 보안을 지키는가가 사실 보안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가
다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소의 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커에 설치하시는 거 저는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뭔가 외부에서 어떤 내 데이터를 조금 더 허용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로컬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했던 질문이고 요것도 했고요. 네, 요것도 말씀드렸고 도커로 설치하는 거. 네, 인증 설정은 OAuth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 인증 설정이라고 이렇게 중간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시겠냐라고 물어보고요. 제가 오픈AI가 다 떨어졌다 보니까 엔트로픽 토큰, 직접 API 키 입력. 저는 OAuth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네모클로우가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 네, 맞습니다. 저도 니모클로우를 당연히 소식을 들었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움직임을 보면은 니모클로우는 뭔가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클로우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나 멀티 에이전트를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메모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봤지만 오픈클로우는 아무래도 그때 보안이 너무 취약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사실상 제약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엔지니어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고자 니모클라우라는 걸 엔비디아에서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잘 내놓을 것 같고 다만 결국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다. 엔터프라이즈용이면 매우 비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듣기로는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라던가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지금 OAuth나 외부 API를 사용하는 그쪽이 아니고 뭔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로컬 GPU를 사용한 그런 오픈클로우 형태를 기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이긴 했습니다. 네. 회사컴에도 오픈클로우. 저는, 회사컴에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요. 사실 그러니까 회사 컴퓨터라면 회사의 크레덴셜들, 비밀 문서들도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 사실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오픈 AI나 엔트로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내 개인의 어떤 비서같이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텔레그램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슬랙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정말 회사처럼 멀티 에이전트를 꾸려보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엔 텔레그램으로 세팅을 했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세팅하면 사실 외부에서 그냥 챗GPT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로드 코드의 채널스랑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놨다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름을 하나하나 다 매겨놨거든요. 예, 매겨놓으면은 얘들이 이렇게 요한을 따라 요거는 이제 클로3D라는 또 오픈소스 프로그램인데 요거 말고 또 요렇게 슬랙을 보면 자 요거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다 이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데일리 회고하고요. 그리고 엘랭드 보통님께서 이제 저한테 오늘 밤은 좀 쉬어라. 제가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럼 다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사실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느낌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슬랙에서는 제가 원래 다른 스타트업에서 했던 것처럼 저렇게 같이 일하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슬랙에 설치를 했는데 저는 꽤나 네, 재밌게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다시 돌아가서 네. 보안 경고에서 노가 선택된 채. 제가 이걸 안 보고 있었네요. 말이 너무 많았네요. 제가 뭘 안 해줘서 이랬구나. 자, 는 얘가 뭔가를 보내줬네요. 네, 이거를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터미널이라는 게 여기 이제 윈도우 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터미널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워쉘도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형태로, 지금 여기서는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파워쉘에서 요거를 하라네요. 근데 요거는 WSL에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잠시만요. 혹시 저는 사실 요걸 설치를 안 해도 돼서, 혹시 다른 분들 여기서 좀 막히는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만 조금 더 받아보고요. 네. 네, 버추얼박스에 설치하시고 오픈클로우 같은 거 해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회사에서 쓸 거면 도커에 설치하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멀티 에이전트 보여주셨는데 오케스트레이터 한 명당 몇 명 팀을 추천하실까요? 네, 오케스트레이터 저는 팀 쿡이 CEO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를 하고 있는데요. 한 5명 정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명, 6명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사실 회사에서도 우리가 C레벨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를 잘하는,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는, 오퍼레이션 잘하는, 그리고 뭐 영업 잘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나눠 놓은 편인데, 그 정도로 오케스트레이팅을 하면은 사실 회사를 생각하면은 겹치는 어떤 롤이 있으면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CEO가 누구한테 일 시켜야 될지 딱딱딱 나눠질 만큼 책임 분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모더레이터 하나가 그 책임 안에서 잘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픈소스 이름이요. 요거 클로우3D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지만 클로우3D입니다. 아닙니다. 에이전트로 팀을 꾸리려면 컴퓨터는 한 대 여여도 됩니다. 오픈클로우가 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이면 좋고요. 그리고 오픈클로우가 사실상 24시간 도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노트북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두시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들고 나가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얘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서버라던가 그래서 맥미니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맥미니 딱 그냥 넣어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픈쿨러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오픈쿨러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 오픈쿨러 안에서 도는 다른 에이전트들입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다 돌아가요. 그리고 슬랙 앱 같은 것들도 슬랙에서 사실 내가 앱을 몇 개를 만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5명보다는 많아 보인다.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에이전트로 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12개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제가 각자의 그 역할들이 좀 있기는 해요. 보면은 뭐 메인이라는 이제 이 친구는 누구나 이제 다 가지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디스패치, 그리고 메모리 제니터 이런 친구들은 좀 뭔가 다른 걸 도와주는 에이전트들, 특수한 에이전트들이고 실제로 이 알랭드 보통 그리고 저희 CMO가 미니진 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피터 칠, 그리고 피터 레벨스라고 이제 테크 잘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영업팀입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울고 계시니까 제가 잘 보이네요. 설치 중에 셋업 모드 선택하라고 기본 선택 매뉴얼 고르라는데 셋업 모드. 셋업 모드가 뭘까요? 셋업 모드가 뭘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스크린샷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사용자는 이제 제가 방금 윈도우에서 사실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하다가 막히시면은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사실 팀쿡과 그리고 팀원들입니다. 거의. 근데 팀원들도 다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어서 한 2개 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는 사실
저는 정말 헤비하게 씁니다. 사실 클로드 코드도 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에이전트나 크론잡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돌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클로드 코드 사용할 때에는 $200짜리를 3개 구매해서 사용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네. 근데 맥미니 기본 사용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픈클로 일꾼 여러 명으로 만드는 방법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혀 부하 안 걸립니다. 256기가로도 부하 안 걸립니다. 이게 정말 헤비하게 막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띄우게 되면 걸릴 수 있어요. 세션이 20개, 30개 이러면. 그런데 그 정도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AI 가속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 로컬 LLM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AI의 성능이 곧 보안 성능이랑도 직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덱스나 뭐 엔트로픽의 API를 쓰더라도 오퍼스나 가장 최신에 나온 GPT 5.4 이런 걸 쓰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똑똑해야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로컬 LLM은 사실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귀여워서 쓰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쓸만한 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쓸만한 데가 있어요. 이거를 여 안에서 이렇게 모이라고 요거를 하면은 스탠드업 미팅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그 모여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모여서 다들 오늘 각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것들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진도로 나갈까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 다시 보기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슬라이드 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도와드리고, 이것저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은 중간중간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픈클로를 세팅을 하시게 되면, AI가 이제, 이 세팅 자체가 AI가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만 가능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시연을 하게 되는데요. 에이전트 실행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잠시만요. 자, 어디까지 했지 물어보고, 그리고 요 동안에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자, 인증 설정이 불가능했네요. 네, 이거는 로컬 LLM과 같은 거라서 저도 이것도 비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크론잡은 네, 리눅스의 스케줄러로 돌리는 거 맞고요. 거기에서 따온 크론잡이고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걸 세팅해서 주기적으로 돌리는 스크립트를 이 친구들한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에이전트가 해야 할 어떤 특정 작업을 실행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WSL이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픈클로우 온보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3D 클로우는 성능 향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 위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떴고, 이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꺼졌는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네, 이렇게 온보딩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킥스타트 되고, 네, 모델은 GPT 5.4가 잡혀 있어요. GPT 5.4 잡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진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슬랙 앱도 이제 아마 중간에 인터랙티브하게 나올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오픈클로 설치하고 모델 인증을 방금 했고요. 그리고 슬랙 앱들은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슬랙 앱은 slack.apps 들어가면은 저처럼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뜰 겁니다. 만약에 슬랙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슬랙 가입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앱을 하나만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이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좀 다채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조라는 친구를 사실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보여도 됩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시크릿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이제 세팅을 이것저것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를 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이드 따라서 이것저것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엔트로픽을 하라고 하네. 설정해놨어. 이렇게 해서 안내가 쭉 나오고요. 이렇게 소켓 모드를 켜시고 슬랙 앱이랑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슬랙처럼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냐? 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에이전트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처음 설정시켜 드리는 에이전트들은요. 음, 이렇게입니다. 이런 친구들이고요. 자, 에이전트들이. 이제 이게 다 세팅이 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네요. 윈도우가 생각보다 세팅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근데 만약 세팅이 되신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가 나올 거고요. 이제 에이전트들이 슬랙에서 이제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에이전트를 한 4개 정도를 세팅을 할 수 있게 스킬에다가 적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돼 같은 것들,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코치를 해주는 거죠. 항상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지금 뭐 해야 될지 되게 그걸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진짜 비서를 통해서 오늘 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우선순위 같은 것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받아볼 수 있고요. 주간 회고 같은 것들 같이 이렇게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내가 뭘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회고 받을 수 있고 자동화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그럼 얘네들이 이 정도를 해주니까 그럼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AI들이 사실 에이전트들이 단순히 답만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걸 질문으로 드러내주게끔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이미 정리돼 있나요? 라고 해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는지, 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지, 모여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봐서, 오픈클로는 여러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르는 것조차, 내가 AI에 대해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걸 찾을 수 있게 제가 좀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강의 자체가, 자, 오늘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한 게 이제 3가지죠. 그래서 보안의 기초 같은 걸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어떻게 잠궈야 하는지, 열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화하는 범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AI 에이전트 설치하고 연결하고 오픈클로 세팅하는 방법들, 저 스킬즈에 따라가시면 되게끔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는 뭐부터 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에이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사실 이게 끝인데 요거면 충분하고요. 제가 세팅에다가 그 스킬에다가 넣어놨던 것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에이전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성장하는 그런 세팅을 기초적으로 조금 해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면 저는 시작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스킬을 계속 관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보안 걱정 없이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마음에 스킬을 작성을 하게 됐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보안은 없어요. 그래서 AI 기술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기술도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거는 역사상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오픈클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구를 100% 맹신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확장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게 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건 AI한테서 뽑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Q&A를 아까 좀 길게 하긴 했지만 좀 물어볼게요. 저도 Q&A 하면서 세팅 다 됐는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으니까.